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과 체력 증진 단원에서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계획 수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멋진 몸을 만들거나 축 처진 지방을 없애기 위해 또는 특정 스포츠 종목을 보다 잘하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이런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운동 계획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강사 선생님에게 배우거나 정해둔 계획대로 운동을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계획과 목표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체력이나 몸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운동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통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체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계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 프로그램 계획에서 건강 체력 요소별 운동 강도는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체력 증진을 위한 계획과 실천에 대해 알아보며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계획을 짜거나 운동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입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서는 5가지 체력 요소를 측정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신체 구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각 체력 요소별 측정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체력 요소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 방법 중 하나의 종목으로 측정을 실시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자신이 해봤던 측정 방법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측정을 실시했다면 이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표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고등학교 2학년 기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체력 요소별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고 등급은 아주 낮은 등급인 5등급에서 아주 높은 등급인 1등급으로 갈수록 체력 수준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등급은 최소 3등급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측정했을 때 보통 등급인 3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스스로 운동을 계획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부족한 체력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셔틀런을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체력으로 길러야겠다라든지 유연성에 해당하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1등급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미 체력이 좋은 학생들은 각 체력 요소의 최고 등급을 목표로 하거나 역삼각형의 몸을 만든다 또는 달리기로 4km를 10분 안에 완주하겠다 등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운동 도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획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해 볼 텐데요. 운동을 계획하기 전에 알아야 할 체력 증진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4가지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시해 놓은 4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체력이나 인체기관의 기능을 현재 수준보다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역치 이상의 강도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스쿼트에서 기본적으로 100kg 중량을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10kg의 중량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만 하게 된다면 몸에 자극이 오지 않아 현재 수준보다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체 근육을 더 발달시키고자 한다면 키로수를 늘리거나 개수를 늘리는 등 역치 이상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운동 목적에 적합한 운동을 실시해야 목표하는 체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몸이 뻣뻣해서 유연성을 기르고 싶은데 스트레칭이 아닌 근력 운동을 하게 된다면 운동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점증부하의 원리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축적시키기 위해 초기 운동 강도보다 좀 더 강하게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반에 스쿼트를 100kg의 중량으로 10번 했다면 무게나 횟수를 점점 늘려 부하를 증가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성의 원리는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령, 성별, 운동 경험, 운동 선호도 등을 고려해 각 개인에 맞추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 프로그램이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면 최고의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체력 증진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알아볼 텐데요. 운동 프로그램은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종목입니다. 특수성의 원리에 따라 각 체력 요소별로 그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심폐지구력은 달리기, 근력 및 근지구력은 웨이트 트레이닝 또는 맨몸 운동, 순발력은 점프 스쿼트나 바운딩 운동과 같은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움직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연성은 스트레칭, 신체 구성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결합한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종목을 선택했다면 강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각 체력 요소별로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 빈도인데요. 운동 빈도는 보통 일주일에 실시하는 운동 횟수로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또는 일주일 내내 운동하려는 체력 요소와 관련하여 운동 빈도를 계획해야 합니다. 심폐지구력의 경우 한 주당 3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하며 격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의 경우 초기엔 주당 2에서 3회로 실시하고 점차 3에서 4회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의 경우 주당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유연성 훈련만 따로 한다기보다는 운동 후에 정리운동으로 하게 되면 부상 예방과 동시에 근육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일 실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 시간인데요. 한 번에 운동을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운동 시간은 운동 강도와 비례하게 되는데요. 운동 강도가 강할수록 짧게, 운동 강도가 약할수록 운동 시간을 길게 기획하시면 좋습니다. 체력 요소별로 시간 설정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심폐지구력 운동을 할 경우는 최소 20분 이상 진행해야 하며 체력이 증진됨에 따라 최대 60분까지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강도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으며 60분 안에 운동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 훈련의 경우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운동 프로그램의 4가지 구성 요소 중 운동 강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체력 요소 중 심폐지구력 운동 강도 설정 방법인데요. 심폐지구력의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심박수의 개념과 심박수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박수는 일반적으로 분당 맥박의 횟수로 표현됩니다. 즉 60회라고 한다면 1분당 60번이 뛰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심박수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골 동맥을 이용한 측정 방법입니다. 한의원이나 방송에서 보면 손목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눈을 감은 뒤 뭔가를 느끼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왼쪽 위에 그림과 같이 손목 부분에 손가락을 대면 심장 박동에 맞춰 혈관이 움찔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1분간 횟수를 세는 방법 또는 10초 동안 이 맥박을 확인하고 6을 곱하여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맥이 약해서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인
경동맥을 이용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성이 목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에 지나가는 혈관인 경동맥에 손가락을 대고 혈관이 움직일 때마다 횟수를 측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박수 측정 시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인데요. 전문적으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겠지만 접근성이 좋고요. 사실 요골동맥이나 경동맥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달리기나 수영같이 운동 중에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심폐지구력의 경우 목표 심박수를 운동 강도로 설정하는데요. 목표 심박수를 알아보기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인 최대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최대 심박수는 개인이 달성하고 있는 최대의 심박수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구하는 방법은 220에서 나이를 뺀 값이 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 18살인 경우에 220에서 나이인 18을 빼기 때문에 202회가 최대 심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정시 심박수인데요. 안정시 심박수는 운동을 하지 않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의 심장 박동수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분당 60에서 70회 정도 뛰게 되는데요. 심폐 능력이 증진될수록 심장과 폐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안정시 심박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목표 심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심박수란 운동 부하 시험 시 안전하게 얻어지는 최대의 운동 부하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가 되는 심박수라고 하는데요. 카보넨 공식이라고도 불립니다. 계산 방법은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먼저 뺍니다. 거기에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최대 심박수의 비율, 즉 운동 강도를 곱해주는데요. 여기서 나온 값에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강도는 체력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운동 초보와 같이 체력이 좋지 않은 저체력자는 60에서 80%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중체력자는 70에서 80%, 그리고 고체력자는 80에서 90%의 강도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제가 한번 계산해 볼 테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목표 심박수를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저체력자 학생의 안정시 심박수가 6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18을 빼기 때문에 202가 되겠죠. 거기에서 안정시 심박수인 60을 빼면 142가 됩니다. 운동 강도는 저체력자라고 했으니 60%의 운동 강도를 설정하겠습니다. 따라서 142의 운동 강도인 0.6을 곱하게 되면 85.2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시 심박수인 60을 더하게 되면 145.2회가 됩니다. 소수점은 반올림해서 145회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운동 강도를 설정해서 목표 심박수를 정해놓고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폐지구력 체력 요소의 운동 강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근력 및 근지구력과 관련된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력은 RM으로 측정을 합니다. RM이란 최대 반복 가능 횟수를 나타내는데요. 1RM이란 1회 수행 시 자신이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80kg로 한 번 들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스쿼트 1RM은 80kg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서 1RM을 측정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의 힘을 발휘하여 한 번밖에 들 수 없는 중량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으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RM은 공식을 이용해 자신의 최대 중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RM의 공식은 W 더하기 W1입니다. W는 들어올린 무게고요. W1은 들어올린 무게에 0.025를 곱하고 거기에 자신이 들어올린 반복 횟수를 곱한 값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1RM 계산법 사진을 인용한 건데요. 이 사진을 보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ABC는 패스하고요. 아래 예로 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벤치프레스를 100kg 그리고 10번 했다는 전제가 있죠. 그렇다면 W는 100 그리고 R은 10입니다. 들어올린 무게 100에 0.025를 곱하면 2.5가 되고요. 거기에 반복 횟수인 10을 곱하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25가 W1이 되는 거고요. W인 100kg와 합산하면 1RM은 125kg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근력과 근지구력의 운동 강도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는 근섬유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완벽히 한 가지 근섬유만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근력 운동엔 속근 위주로 사용하고 근지구력 운동엔 지근섬유가 사용됩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 강도 설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 강도 설정은 1RM에 70에서 80%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아까 계산한 벤치프레스 1RM 중량에 대입해 본다면 벤치프레스는 125kg에 70%를 운동 강도로 설정하면 87.5kg이 됩니다. 따라서 대흉근 근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벤치프레스 87.5kg의 중량을 8번에서 12회 그래서 그걸 1세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엔 근지구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지구력은 낮은 중량으로 오래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1RM에 30에서 40%의 무게로 15에서 20회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도 근력과 마찬가지로 벤치프레스 무게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125kg에 30% 무게로 한다면 125에 0.3을 곱하기 때문에 37.5kg이 됩니다. 이 무게로 15에서 20회 실시하면 근지구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력 증진을 위한 계획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단 및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통해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고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력 증진의 원리 4가지 두 번째로 체력 증진의 원리와 4가지 구성 요소인 운동 종목,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 등을 확인하여 계획합니다. 세 번째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계획을 토대로 운동하고 마지막으로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통해 변화된 부분을 확인하여 운동 계획 중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수정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